아무도 나한테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얘를 사겠다고 해서 제가 뒷집을 바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 등기 치자마자 그냥 26억 28억 벌었어요. 또 100억 부동산 자산가로 또 네. 알려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자산 중에서 사업소득과 그 자산소득의 비중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산소득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급격히 이제 자산이 올랐어요. 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로 거대한 건 자산 가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업 소득만, 장사 소득, 근로 소득만 가져가지 마라. 자산 소득도 같이 가야 자동차도 바퀴가 있어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삐걱삐걱 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자산 소득까지 굴러갈 수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가는 좀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현금이 네. 많이 있고 현금도 이렇게 흐름이 좋으시니까. 근데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부동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이걸 주장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식 용어가 있는 것처럼 한쪽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이제 낭패를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정책의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네네. 뭐 상승장이냐 네네. 하락장이냐 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저는 상업용 건물은 너무 좋아요. 제가 자영업자로 한 1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자영업이 뭐 늘 의뢰 위치에 있어요. 되게 갑질도 많이 당하고 명도도 쫓겨나서 당하고도 하고 월세도 마음대로 올리고 심지어는 이삿짐을 보내는데 나한테도 청구한다든지 건물에 누수가 생기는데 야 네가 썼으니까 네가 누수 책임져 막 이런 것들. 잠실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 5년 전에 올라왔었어요. 매출이 2천만에서 1억 8천까지 올랐어요. 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건물이 이제 빚이 나는 거예요. 그쵸? 40년 된 건물. 완전히 이제 가치가 네, 건물의 네, 일단 네, 그 네. 가치가 가격에도 반영이 되면서 마치 좋아했을 흙 속의 진주를 내가 흙을 파갖고 이제 아예 진주로 만들어준 그 주변 상권까지 살아났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송리단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건물이 평당 한 1,500 정도가 샀던 건물이 7천이 넘었어요. 근데 나도 그때 한 달에 5천 정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결국은 내가 재주 부린 곰이었구나. 혼자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현타가.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을 실행한 남자 창업발 하잖아요. 저는 많은 결핍이 있지만 그거를 저는 실행하는 거로부터 저는 이 결핍이 끝났거든요. 네, 또 실행을 했지. 어떤 실행을 했냐면 그래 내가 못한디 니네들 재주 부리는 곰이 돼주냐.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 일에서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이 건물이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적은 돈으로 에코티 자기 자본으로 네가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그러네요. 저도 이제 월급쟁이를 저는 이제 계속 하고 한 20년 넘게 월급쟁이를 하다가 집을 살 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별로 주변에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었거든요. 제 말이 그러니까 저도 책을 통해서 안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우연히 주택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게 아닌데 왜 있지? 그래서 제 추측하건대 저기는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 살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가봤더니 책에서 디벨로퍼 전략을 배웠는데 똑같이 써먹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뒷집이 폐가였어요. 거기가 평당 350 정도가 됐었어요. 뒷집이? 나와 있었어.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갖고 그냥 근데 그 집을 받고 앞집이 주택이 또 있었어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송정역이죠. 광주 송정역. 여기가 송정역이거든요. 네네. 베이커리는 2,000세대 이상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우 수요, 그러니까 그 배우 주변에 있는 뭐 세대수나 네네네. 이런. 여기가 보시면 배우 세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네요. 네. 상업지다 보니까 네. 식당이 많고 오피스텔 정도? 네, 저희들이 임장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계속 걷다가 여기는 이제 우연히 들어갔죠. 이런 주택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뒷집하고 얘가 이제 도로변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시세가 평당 900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작업을 해야겠다. 하필하려면 동시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겠네. 왜냐면 뒤에만 있어봤자 내가 얘 샀다가 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진입로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네요. 만약에 앞집을 못하면. 거지. 이 뒷집을 가계약금만 일단 넣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뒷집은 내놨지만.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대면이 중요해요. 할아버지, 이 물건 옛날에 내놓으셨죠? 저 그거 알고 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알고 왔어?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지. 그거 그냥 한번 던진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게 거의 70~80%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동산의 시세를 어디서 파악할 것 같아요? 주변 부동산?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내놔봐요. 찔러는 오래 또 거주를 하셨으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그렇지.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간을 봐. 왜? 그리고 누가 산다면 안 파면 되거든. 본의 아니게 간 보는 거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고 들으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찔러갖고 했으면 그거는 중개사한테 그냥 하는 게 맞아. 그냥 반반씩 수수료 그냥 네네네. 한 0.5%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반칙을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그렇게 봤더니 이게 먹힌 거야. 어떻게 알았어? 내 옛날에 내놨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싶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부동산 거치지 말고 저희끼리 직거래해요. 그래서 10만 원만 자서 비용 주고 거래는 사인은 꼭 중개소에 10만 원씩 주고 매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만. 네, 서류 정리를 해야죠. 그거는 네. 이제 우리끼리 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를 사겠다고 해서 제가 뒷집을 바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여기 계약금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합의를 했더니 350짜리하고 얘를 900인데 1000만 원을 달래. 근데 꼭 그 하수들은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안 사거든. 아니야, 사도 돼요. 제가 복덕방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방은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는 오늘 땅값이 제일 싸네. 네. 그래서 100만 원 50만 원 더 준다고 장난친다고 삐져갖고 뺏기지 말고 후회한 사람 있을걸요. 맞아요, 댓글에 막 남길걸. 왜냐면 이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거래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 기분 나쁘다고 이 거래를 아예 그냥 틀어버리면 나중에 오를 때는 이 100만 원이 아니라 몇 배, 거의 몇십 배, 몇백 배로 오르기 그럼.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제 말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첫 거래지만 그냥 썼어요. 왜냐면 이 350하고 얘가 1000만 원을 주더라 하필하니까 나 700대더라고요. 그러네요. 평당가가 떨어지니까. 평당가 떨어져요. 이게 하필 전략이에요. 하필 나니까 또 노하우 그냥 막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마포구 상암동인데 네. 근데 이 물건도 B급 물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한 물건이었어요. 왜요? 왜 포기한 물건이었냐면 여기가 뒷집인데 뒷집이 한 70평 정도 돼요. 근데 여기가 팔겠다고 나왔는데 이 집이 안 나왔어. 한 30평 돼요. 딱 봐도 대지가 작아 보이잖아요. 네. 이 건물주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면서 내가 이 건물주 꼴배기라고 내가 임대차 보호법 8년 남았는데 절대 내가 안 팔아. 지금 여기 알바끼가 된 거예요. 그 음식점을 하시는 네. 분이 그래서 이게 매수자 명도 조건이래. 근데 이거를 매수자가 어떻게 명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사냐.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난 자영업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서 내가 친해진 거예요. 왜 작업을 했냐? 이게 3,8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1억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명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를 1억을 사람이 배팅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일반인분들은 1억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제 투자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수익률이나 그쵸.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네네네.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걸 디벨로퍼 전략을 하필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70평이 3,200이야. 얘가 근데 나중에 6,800을 달라더라고. 6,000인데 시세가. 근데 내가 800을 더 주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1억 정도 더 주는 거야. 얘 1억 줘야 돼. 근데 왜 그랬냐면 자 계산해 보세요.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6,800하고 3,200을 합의를 하면 4,200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7,000이 넘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7,000 마이너스 4,200을 해보세요. 2,800. 2,800. 그럼 28억을 나는 번 거예요. 대박이죠. 이러네요. 이 앞에 있는 건물만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을 더 주기가 어렵지만 이미 지금 뒤에 있는 그 용지를 싸게 이미 매입하고 이거를 합의를 할 거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오히려 부가가치 더 크게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조금 줘도 괜찮다. 정리 잘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산을 알고 1억을 더 줘도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등기 치자마자 그냥 26억, 28억 벌었어요. 하필 전략. 재밌죠? 네, 네, 화가 왔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짓고 앞집, 있죠. 뒷집을 다 터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하나의 짓고 건물로 하필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7천이 넘는 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어서 조망권이 확실히 또 확보가 돼요. 가시권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런 건물을 또 사는 건 노하우고요. 그래서 이제 하필을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 전략들을, 이게 디벨로퍼들 전략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네. 보시면 다 그냥 빌라고. 여기 지금 노원구? 네. 공릉 공릉동 쪽? 나라브레드예요. 공릉동 쪽. 보시면 그냥 다 빌라예요. 그러네요. 아파트 네. 단지가 별로 없어요. 좀 아파트도 약간 좀 없고, 떨어져 세대수, 있고. 세대도 타 없고 이렇게 뭐 빌딩 뭐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 하나 없어요. 거의 구도심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 구도심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다 이런 네, 이런 공원이고요. 빌라들 네, 있고. 빌라들이고 다 이런 그냥 공원인데 연리단길, 뭐 공리단길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가봤죠. 우연히. 지금 저희가 라라브레드지만 네. 원래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완전 진짜 그냥 허름한 9억이네요. 9억 네. 같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 집이 매물로 또 나와 있었나요? 안 나왔죠. 와. 그래서 여기도 제가 사색을 이제 하고 산책을 하다가 괜찮네 한번. 근데 이게 이제 흙 속에 진주처럼 제 눈에는 와 완전 찬란하게 딱 보인 거예요. 요것 봐라. 왜 그랬냐면 책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이 주차장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지어버리면 갑자기 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신축이었잖아요. 네. 이게 신축을 짓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아까 상암동도 네네. 그랬던 것처럼 조망권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공원이 조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녹음이 푸른.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까지 내가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문을 두드렸는데 또 어르신이 나와. 근데 이런 데는 대부분 어르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보낼 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해보려는 청년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건물 이제 자랑해 줘야 돼. 자기 거에 최고 좋거든. 어르신의 이 살고 있는 건물 터가 너무 좋아서 이 건물에 전 부동산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 건물에 혹시라도 매도 의향이 있으시면 아니시라도 꼭 문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꼭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방문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뽑아보면 거기에 주소랑 성함이 나오시니까 그 주소와 성함으로 편지를 진정성 있게 써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편지에서 등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잖아요.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오면 그래 또 찾아가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지레 짐 잡고. 그래서 저는 만났고 막걸리 먹으면서 어르신 이 터가 진짜 좋죠. 그러니까는 진짜 좋다고 이제. 근데 어르신 여기 곰팡이도 피고 이제 이 집이 좋은데 아파트 가서 사시죠. 제가 아파트 좀 봐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진짜 고맙네 청년.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한 10팀이 자기한테 왔었대요. 팔라고. 매물이 부동산에 나오지 않아도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아까 거. 그 송정 같은 경우도 제가 왜 건물주가 되라고 계속 제가 이빨에 땀나도록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다 해서 10억 5천에 샀거든요. 취득요세 다 포함해갖고 뒷집 앞집 취득요세 다 해봤고 광주 송정에 있는 네, 아까 두 개의 방금 집을 네. 그 두 집을 해서 10억 5천이 들었는데 그 돈이 제가 얼마 정도 들었게요? 대략 실제 내 돈은 네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쵸. 않을까요? 대부분 건물 안 사신 분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지레 짐작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몇 억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 그거 10억 5천이랬죠. 저 1억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10억 5천짜리를 내 돈이 들어간 거는 1억 3천? 그럼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해서 결국은 해서 그 돈으로 결국 살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2년 만에 제가 그걸 15억 5천짜리를 18억에 팔았어요. 2년 만에 근데 7억 5천의 시세 차익이 났네요. 근데 저는 거기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지. 22% 떼잖아요. 양도세가 40%가 아니에요. 전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억 5천 정도 남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럼 제가 2년 만에 6억 5천을 벌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장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9년, 10년 걸려요. 한 달에 한 7, 8천만 원 번다 하면 영업으로 해서 벌려면은 연에 8천만 원 거의 한 9년, 10년 걸려요. 제가 건물주 되라는 이유가 뭐든지 월세 낼 돈 어차피 월세 낼 거면 이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월세 내잖아요.
어차피 월세 낼 돈에서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0%는 남아요. 현실적으로 월세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내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80만 원은 내고도 80만 원이 남는다고요. 근데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준금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출금리가 올라요. 네. 그럼 지금 4%대가 왔어요. 지금 4%대가 왔는데 지금 그러면 30%는 남아요. 근데 anyway 어찌 됐던 간에 대출 금리가 결국은 막 10% 이렇게 가진 않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그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린다고 그렇게. 그러면 결국 내가 이자를 더 월세보다 이자를 더 역전돼야 되는 상황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치킨 팔고 떡볶이 만들고 머리 자르고 맨 뒤지게 자영업자 해봤자 생애 건물주 돈 벌라고 생애 건물주 하지 말라고요. 제발. 생애 건물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오르고 다 물가 오르고 집값 또 올라요. 못 사요. 못 사. 생애 건물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주가 되겠다고 하면 내가 이 사업으로 이 자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돈이 생기면 그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늦는다고. 우리가 월급쟁이들이 나 돈 모아서 돈 많이 모아지면 그때 집 사야지.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렇게 싫어요. 하면은 이미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 또 못 사게 되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잖아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돈으로 이자를 주잖아요. 신용도 올려서 저는 지점장이 찾아와서 돈 좀 써주세요. 계속 건물 사거든요. 5년 뒤에 이걸 실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아니 또 한숨 푹푹 쉬고 자영업자 하는 사람과 이걸 해서 자산을 갖고 지금 저 이 건물 보고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산이 올라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우상향처럼 결국은 우상향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데 뭐 사라는 거냐? 저는 이걸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수요가 있는 거는 사옥용. 어차피 월세 내시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월세 낼 거니까 건물주를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공실이 안 날 것이고 본인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런 거 왜냐면 상가나 이런 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 공실 나면 그 관리비에 이자에 이제 이게 맞아요. 따따블 돼가지고 맞아요. 결국엔 못 버티고 이제 막 팔거나 이렇게 좋은 되는데 오히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맞아요. 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상업용 건물의 최고 리스크는 방금 얘기했던 공실 리스크밖에 없어요. 이 리스크만 해결되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근데 우리는 방어, 해칭이 되잖아요. 내가 컨텐츠 채우니까.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 한 발짝을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인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왜냐면 대부분 창업 비용하고 뭐 그것도 끌어 모아서 그래, 그럴 수 뽀도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뽀도시 했어.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장사했을 때 동업했다겠죠. 돈이 없으면 원래 초창기 때 스타트업은 동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건물주 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큰 자산이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야. 직장인이야 만약에. 코크님 직장인인데 아니면 건물이 되고 싶어. 근데 돈은 한 4억, 3, 4억이 있어. 엄청난 좋은 쩐주야. 그러면 나는 컨텐츠가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투를 하자고 해야지. 공동 투자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레퍼런스가 있잖아. 나 300만 원 지금 월세 내고 있고 나 장사 웬만치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상업용 건물은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 말고 없대. 그럼 내가 깔고 있잖아. 리스크가 없어. 우리 같이 할래? 근데 여기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컨텐츠가 없어. 그렇지. 그쵸? 네. 그래서 공동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한 채, 두 채 해보고 이제 내 건물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그럼 그땐 선수가 되지. 그러니까 제가 소름 돋는 건 하려고 하면 보이고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고. 제발 이 영상도 보는 척만 하면 인생이 어제와 오늘 똑같고 작년과 오늘 똑같은 거야. 뭐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또 특히 좋은 게 내가 들어가면은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내 건물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남잖아요. 그 죽어도 돈이 남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아져. 경쟁력이 생긴다고. 딴 데서 10,000원에 파는 거 나 9,000원에 팔 수 있어. 그리고 10,000원에 똑같이 팔더라도 서비스를 막 퍼줘버려 막. 애기 엄마 왔을 때 아이한테 선물을 진짜 좋은 거라도 인형이라도 맨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경우가 내 경우였거든. 네. 내가 옛날에 당했어.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있잖아, 저기는 건물주야. 그러니까 가격도 하고.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 당했거든. 결론은 그건 이제 욕할 게 아니야. 우리가 건물주 되면 되지.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그것만 힘들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 더 맞아요. 건물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서 그럼 이제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회들이 보이고 맞아요. 행동을 하려고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월세 내는 것도 너무 진짜 퍽퍽해서 아,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된다고 한숨 푹푹 쉬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지금 안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은 걸. 실천을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드리고 싶은 건 5명의 주위에 평균이 미래 내 연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곁에 지금 창업 오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 계속 건물 사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독 효과라고 저같이 힘들었던 가난했던 찌질하고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 응원만 해주지 마시고 제가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 5명 중에 그 안에 제가 있어요. 제가 곁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창호 오빠 채널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 유한하잖아요.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MZ세대가 됐든 40, 50대, 60대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1년만 저랑 같이 미쳐보시고 재밌게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라도 폐업을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내가 딱 1년만 다시 한번 내 미쳐보겠다. 그거 하실 때 이제 창업 오빠 네. 맞죠? 네, 유튜브 또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서 해 나가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